오늘은 내가 타보지도 못한 차를 리뷰할 거야. 리뷰라긴 좀 그렇고 설명, 이 차에 대한 배경 설명 정도로 하자. 내용은 내가 2014년에 기고했던 내용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 있어도 이해해 주길 바래. 포르쉐를 아는 사람 많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아. 포르쉐를 폄하하여 평가하는 분들은 포르쉐 박사가 딱전벌레 비트를 국민차로 만들고 그 차를 찌부러뜨려서 만든 차가 포르쉐라고 참 어이없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히틀러에 의해 개발을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값싸고 고장없는 차량으로 대량으로 판매되면서 독일 발전에 기여했고 전쟁 패배 이후 실외에 빠진 독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포르쉐 스포츠카인 356으로 유럽의 모터스포츠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독일을 대표하는 스포츠카 브랜드로 자리잡게 된 회사인 거야. 물론 포르쉐 역사는 193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어 페르난도 포르쉐에서 울프강 포르쉐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가족이 역사를 만들어 놓은 회사야.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과 합병하면서 더 이상 스포츠카 전문 회사가 아닌 럭셔리 종합자동차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었어. 그리하여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리고 벤틀리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최대의 고급차 전문 회사가 됐지. 918 스파이더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 차의 기본 재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까 해. 이 차량은 가격은 미국 가격으로 약 88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표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전기 모터가 279마력을 내고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608마력을 더해 총 887마력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야. 깜짝 놀랐지?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야. 요샌 하이퍼카라고 부르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자면 아우디가 선도한 자동차 경주에서 연비 경쟁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 2000년대 말 아우디는 르망 24시에 최초로 디젤 경주용 차량으로 LMPT, 르망 프로토타입 레이스카를 가지고 나와서 4년 연속 우승을 하게 돼. 그 이후부터 다른 레이스에서도 연비 혹은 대체 연료, 대체 파워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이싱에서 연비에 관심을 갖게 되지. 거기에 유럽에서는 유로5라는 배기가스 규제와 미국의 카페 2016년에 연비 규제에 적합한 차량을 개발하도록 모든 차량 메이커들은 압력을 받게 돼. 아우디, 벤틀리의 디젤 경주용 차량 개발, 포르쉐, 토요타, 푸조 등의 하이브리드 경주용 차량 개발, F1에서는 ERS,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 개발 등으로 레이싱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이 시작되지. 이런 부분이 한국 메이커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야. 혼다, 토요타가 F1에 참여한 후 혼다가 NSX를 개발했고 토요타가 렉서스라는 브랜드로 LFA라는 차를 개발했지. 이런 차들이 회사에 돈 벌어다 줬을까? 아니야. 혼다가 NSX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최소 10가지 이상의 최초라는 단어가 붙여진 모든 셰시, 바디, 엔진 등 모든 주요 부품들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최초의 차량이었어. 렉서스의 LFA라는 차량은 차량 한 대당 생산 단가가 판매가보다 5만 불 더 들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야. 오늘 내가 소개하는 포르쉐 918 스파이더도 절대로 포르쉐에 돈을 벌어다 주는 차는 아니야. 그지만 이 차량 하나가 가져다주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되지. 닛산이 GTR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야. 쉐비가 콜벳을 계속 만들고 포드가 GT라는 차를 계속 리발벌하고 크레슬러가 바이퍼를 회사가 망하면서도 만들어내는 건 어떤 의미일까? 충성 고객이 없이는 브랜드의 가치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00년 후반부터 새로운 슈퍼카 경쟁에 재진입하게 돼. 부가리가 메이론으로 400km 벽을 깨면서 왕창 앞서가고 닛산이 포르쉐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불을 붙이게 돼. 바로 닛산 GTR이라고 할 수 있지. 닛산이라는 브랜드로 포르쉐 까르라 터보를 능가해 버렸으니 포르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포르쉐가 새로운 터보, GT2, GT3 RS, GTS 등을 개발하자 성능의 페라리의 기존 430 영역을 확 넘어버리고 그러니 페라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458을 내놓고 맥라렌이 MP4 투어브 C 내놓고 또 포르쉐 991 나오고 람보 아벤타도로 나오고
아이고, 이 정도로 하자. 포르쉐는 그 전에 기존의 라인 외에 슈퍼카 대열의 까레라 GT라는 40만 불대의 한정 판매 차량을 포르쉐 최고의 차량으로 내놓고 있었어. 허나 이 정도의 성능은 포르쉐의 신차 991 정도에서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니까 포르쉐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래서 2010년 제네바 오토쇼에서 컨셉 발표한 게 바로 918이야. 그 당시 911 GT3 RS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경기에 참가하고 있던 포르쉐가 이 컨셉을 이용해서 차세대 슈퍼카를 개발하기로 한 거야. 현재 맥라렌도 P1이라는 하이브리드 슈퍼카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으니 레이싱에 먼저 접목한 것은 포르쉐가 먼저야. 내가 알고 있는 재원으로는 60마일까지 2.6초. 최고 속도는 물론 시속 210마일을 훌쩍 뛰어넘고 전기 모터만으로도 90마일까지 속도 내고 20마일 정도 거리를 엔진 파워 없이 전기 충전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슈퍼카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슈퍼 하이브리드 하이퍼 차량이야. 차량의 모든 바디와 셰시는 카본 파이버고 두 개의 모터가 앞뒤에 한 개씩 있고 캐빈 바로 뒤 밑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엔진에서 열을 위로 보내기 위해서 머플러와 배기 파이프가 엔진 위쪽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디자인의 차야. 내가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걸어놓은 트랙이 있는데 바로 니르부르그링이야. 이 트랙은 트랙 한 바퀴의 길이가 20km가 넘는 현존하는 상설 레이싱 트랙 중에선 가장 길이가 긴 경기장이야. 이 트랙은 독일의 현존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자기들의 차량을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해. 이 트랙만 설명하려 해도 특집을 다뤄야 할 정도로 많은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트랙에서 포르쉐 918 스페셜 버전이 6분 57초를 기록했어. 이는 양산처로는 최고의 기록으로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깬 거야. 참고로 지난번 닛산 GTR 트랙 버전이 7분 18초대를 기록하였고 이 기록도 대단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918은 7분대를 깨고 6분대로 들어간 거야. 아직까지 이 차가 몇 대 양산될 건지는 발표되지가 않았어.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2000대에서 2500대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 예전 모델인 까레라 GT가 2500대 한정 판매된 것과 슈퍼카의 희소 가치를 따져볼 때 2500대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이 차량에는 4개의 드라이빙 모드가 프리셋 되어 있어. 첫 번째는 E 모드야. 이는 100% 전기차 모드로 거리로는 20마일까지 그리고 최고 속도는 특별한 파워가 필요치 않은 이상 90마일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구동돼. 그 다음으로는 H 모드야. 이는 하이브리드 모드로서 가장 최적의 하이브리드 모드로 세팅되어 연료 효율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드라이빙 모드를 선사해. 다음으로는 S 모드야. 스포츠 모드지. 이때에는 엔진이 항상 작동하면서 모터가 엔진의 파워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개입하게 돼. 마지막으로 R 모드야. 이는 레이싱 모드로서 이 모드에서 한 랩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는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와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차량의 성능을 100% 끌어내는 모드야. 정말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그런 하이브리드 하이퍼 슈퍼카야. 예전에는 경기장에 가면 전륜이냐, 후륜이냐, 사륜이냐, 스틱이냐, 오터냐, 듀얼 클러치냐, 터보냐, 슈퍼차저냐 등을 그런 걸 구분해서 지금은 한 발 더 나가서 저 차가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까지 궁금해야 되고 그런 차들과 경기장에서 같이 놀며 와 하이브리드가 저렇게 잘 나가네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추월당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줘. 내일에는 또 어떤 기술들이 나올까 궁금해하며 다음 주에는 2012년 모든 차량 전문가들의 극찬 또 극찬을 받았던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 한 대 소개할게. 끝!